자, 오늘 이제 직결하고 가지채비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했었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게 직결채비하고 가지채비, 이거 딱 두 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채비하고 직결채비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가지와 직결을 쓰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물이 느리면은 그러니까 직결을 쓰고 물이 빠른 날에는 가지채비를 쓴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고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지채비를 쓰는 이유가, 가지채비를 쓸 때는 물이 빠를 때, 조류가 빠를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류의 이 조류의 흐름이 빠르면은 직결채비 같은 경우는 액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또 깨져버린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결을 굳이 이렇게 물 빠른 날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가지채비를 좀 많이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이제 갑오징어는 무조건 수평 움직임에 반응이 좋습니다. 이거는 논문으로도 나온 거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논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결채비를 쓰든 가지채비를 쓰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채비를 얘를 갖다가 수평 동작이 되게끔 지금 만들어주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즌 초반에는 이제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는 직결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10월 초 이후부터는 이제 가지채비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는 갑오징어 활성도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생각보다 쭉쭉 당겨가는 입질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가지채비를 쓰게 되면은 이 쪽쪽 당겨가는 애들의 입질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가지가 너무 길고 슬랙 라인이 생겨버리는 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직결이 맞느냐 가지가 맞느냐. 자, 직결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정말로 빠른 감도 전달, 그 다음에 물이 안 간다고 치면은 바닥이 평탄하고 물이 안 가요. 그러면은 바닥이 대고 있으면 질질질 끌고 오면서 그냥 수평 동작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거만큼 사실은 확실하고 빠른 채비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10월 이후에 갑자기 직결 채비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가지 채비에만 나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그냥 이제 사용상에 어떤 이제 써봤을 때 10월 초 이후부터가 가지 채비가 조금 더 효과가 있더라라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이제 18년도 19년도는 이제 직결 위주로 사용을 하고 20년도부터 21년도 현재까지는 이제 가지채비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 뭐가 솔직히 더 낫다 뭐가 덜 하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익혀야 되는, 무조건 이 갑오징어 낚시에서 가지채비와 직결채비는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지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가지의 단차를 얼마나 줘야 되나요? 부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질문은 굉장히 좀 옳지 못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 조류 상황과 그때 배의 움직임, 배가 몇 노트로 흘러가고 있는지, 바람하고 자, 얘 배가 있어요. 얘가 배라고 칠게요. 얘가 배예요. 배가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가고 있어요.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데, 자, 바람이 얘까지 이렇게 밀어버려요. 바람까지 똑같은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럼 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단차를 이렇게 줬다고 치더라도, 바닥에서 살짝 띄운다고 치더라도 줄의 각도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직결채비 가지고 갑오징어가 좋아하는 수심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채비를 쓰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바다에는 수백 개의 상황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 저한테 정답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정답은 없어요. 낚시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냥 정답을 하나 드릴게요. 물이 좀 많이 간다고 치면은 한 뼘 정도는 주세요. 가지를 한 뼘 정도는 주시고, 봉돌하고, 제가 이제 영상도 이제 봉돌하고 가지하고 단차를 저는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똑같이 쓰고요. 가지채비 챔질하면 직결보다 아무래도 챔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선 방법이 없나요? 가지채비 챔질하면 당연히 직결보다는 챔질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어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지채비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챔질 장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이 레드볼림 챔질법을 많이들 따라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레드볼림 챔질법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와 멋있다, 딱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챈다가 아니고,
레드불림의 챔질 각도를 보셔야 돼요. 챔질 각도와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챔질을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아우, 너무 폼이 이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랜딩, 그러니까 이게 후킹을 했을 때 어느 각도까지 이분이 엄청 올려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슬랩 자체를 없애기 위한 엄청난 후킹 각도,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가지채비 길이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물이 안 간다고 했을 때도 가지채비를 일부러 길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오징어가 붙어 있을 때는, 아예 바닥권에 있을 때는 차라리 그냥 가지를 길게 써가지고 그냥 배가 제자리에 서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청나게 0.2노트, 0.3노트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느리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가지를 길게 써가지고 바닥권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갑오징어를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래요. 기본은 우리가 물이 안 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단차를 이제 좀 줘가지고 직결을 쓰는 게 좋은데, 물이 좀 빠른 상황에서는 단차를 좀 길게 해가지고 가지를 쓰는 게 아무래도 이론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도 맞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때는 직결이 좋냐, 가지가 좋냐, 편식하지 마시고 가지채비, 직결채비 둘 다 쓰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낚시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